안녕하세요. 로스터 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캡슐 커피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캡슐 커피 하면 일반적인 커피보다 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맛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캡슐 커피에 대해서 색다르게 접근을 해서 실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캡슐 커피로 구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스프레소용 캡슐 커피와 돌체 구스토용, 그 다음에 일리 커피 머신까지 제가 총 3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캡슐을 구매하러 제가 마트를 가보니까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가지고 실제 카페와 동일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매한 커피들을 가지고 테스트 시음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실제로 먹어보고 나서 재미있는 규칙도 찾아냈고, 또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사용하는 머신은 샤오미사의 미지아 S1301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추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에스프레소를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무실에서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스프레소 머신이든 다른 회사의 제품이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캡슐 커피를 이용해서 실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커스텀 기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초기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려운 그런 과정을 다 배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짧은 추출을 하게 되면 보통 추출량이 35ml 정도가 추출이 되는데, 캡슐 커피를 제작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제로 추출되는 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출을 해보면 약 35ml 좀 안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5ml의 평균적인 수치로 추출이 됩니다. 이 한 잔을 가지고 TDS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현재 2.19%의 TDS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 안에는 커피가 보통 5g에서 최대 5.5g까지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캡슐 커피로 추출을 했을 때 나오는 양이 35ml 정도 됩니다. 그 양에서 TDS를 측정해보면 2.19%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 7% 정도의 TDS가 나옵니다.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TDS가 2.19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연한 부분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먹고 집에서 캡슐 커피를 먹으려고 할 때 이 추출된 양에다가 물을 상당히 많이 타게 되면 실제로 TDS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카페에서 먹는 커피보다 굉장히 연해지는 그런 맛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메리카노로 만들려면 실제 물량은 지금 추출한 양의 절반 정도 되는 물을 여기다 부어줬을 때 그 농도가 우리가 카페에서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의 농도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낸 공식은 캡슐 커피를 30에서 35ml 추출을 했다고 하면 그 절반이 되는 물의 양을 여기다 넣어줬을 때 그게 아메리카노의 농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제가 실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기존 용량별로 추출 시간을 달리 했을 때 TDS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보통 한 잔에 적게는 5%대의 TDS가 나오고 많게는
뭐 12, 13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TDS가 높게 되면 에스프레소의 기준에서는 리스트레토 커피가 되고, TDS가 5 정도 나오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룽고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중간값으로 좀 살펴보면 에스프레소의 농도가 한 7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캡슐에서 내린 거는 2.19 정도 TDS가 됐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역산을 해보면 한 3배에서 4배 가량은 에스프레소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캡슐 커피를 내렸을 때 한 캡슐의 무게는 5g 정도 되고, 실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내릴 때는 16g에서 20g까지 다양하게 원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 자체의 사용량도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TDS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캡슐 자체를 아메리카노처럼 먹기 위해서는 실제로 캡슐을 3번, 4번 정도는 내려서 물을 희석을 해야 카페에서 먹는 그런 아메리카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을 추출한 양의 절반만큼 약 17ml의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17ml만 부어 볼게요. 지금 약 1ml가 더 들어갔지만 이 정도까지는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좀 저어주고 TDS를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물을 절반 정도 넣었을 때 아까 2.19%의 TDS가 지금 1.45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1.45%의 수치가 나왔고, 이 정도가 되면은 아메리카노가 약간 연한 그런 느낌의 맛이 나오게 되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로 내린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보통 7%에서 8% 정도 되는 TDS가 나오고, 그걸 물에 희석해서 아메리카노로 만들게 되면 약 1.5에서 1.8까지 정도 되는 TDS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캡슐 커피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든다고 하면 이 정도의 커피 양이 아메리카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희석할 필요가 없고, 실제 추출한 양의 절반만큼의 물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카노의 농도와 질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캡슐들을 많이 테스트 해가지고 괜찮은 레시피들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캡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300ml 정도 되는 아메리카노를 만들려면 이 작업을 3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캡슐을 총 3번 사용하게 돼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캡슐 하나의 가격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당 400원에서 700원 정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500원이라고 보고, 500원짜리 캡슐을 3번을 사용을 해서 1,500원의 가격으로 우리가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카노를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팁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렌딩이 된 캡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싱글로 이루어진 커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커피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싱글 캡슐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자댕 제품인데, 자댕의 레브 브랜드로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캡슐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새로운 회사여가지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맛을 봤는데 이 두 개 조합이 굉장히 괜찮은 맛이 났습니다. 좀 스페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들이 나게 되고, 아메리카노로 만든다고 쳤을 때 이 콜롬비아 베이스를 2개의 캡슐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주고, 1개의 캡슐을 과테말라 게이샤 캡슐 커피를 또 추출을 해서 총 2대1의 비율로 추출을 해가지고 물을 마지막에 희석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렌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캡슐 커피 자체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된 원액을 블렌딩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편하게 커피를 내려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맛이 너무 없다고 해서 캡슐 머신 자체를 그냥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실제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더 풍부하게 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커피를 내려보시면 굉장히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캡슐 머신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이런 TDS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커피를 조금 더 커피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집에 이런 TDS 장비가 없더라도 제가 오늘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집에 없고 캡슐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하면 캡슐 자체를 한 잔을 빼게 됐을 때 그 추출된 커피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넣어주게 되면 그 농도 자체가 우리가 카페에서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의 농도와 비슷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슐 커피를 비율을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제품을 따로 협찬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이 좋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중에 마트에 가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제품의 캡슐 형태는 다른 첨가물이 없는 기본적인 커피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스타벅스 제품을 살펴보게 되면 바닐라와 카라멜 향이 나는 그런 커피들도 있고, 요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 보니까 토피너 커피 맛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냥 정보 삼아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스타벅스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로지 커피의 맛에 강점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 오리진으로 되어 있는 단일 나라들의 캡슐 커피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싱글 오리진 커피들만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비율대로 캡슐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내려보게 되면 굉장히 맛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캡슐 커피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집에서도 맛있게 커피를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